안녕하세요. C샵 초보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리데이션과 if문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데이터형도 그렇고 펑션도 그렇고 딱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기본 개념만 아시고 더 많은 설명은 책이나 인터넷에 쫙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체 프로그램을 짜는 형태로 강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문법만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은 오늘 if문을 설명을 좀 하고 인풋에 대한 발리데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하면 우선은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쭉 작성을 합니다. 근데 특정 조건에 따라서 실행해야 하는 코드가 처리해야 하는 방식이 틀려진다면 조건문을 쓰게 됩니다. C샵에서 조건문은 if문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조건문은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코딩하는지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게 그 언어의 문법인데 C샵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우선 제가 테스트로 코딩을 작성해 보면은 뷰 코드에 가서 여기다 테스트 코딩 한번 작성해 볼게요. C샵에서 조건문은 if문은 이렇게 작성이 돼요. if 불 식이 오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제가 가로 사이에 불이라고 적었는데요. 불형 데이터 타입이 여기 와요. 그래서 불형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true false죠. true false 불형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리턴하는 불형을 리턴하는 연산식이나 펑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과가 불인형인 건 다 여기 올 수가 있어요. 올 수 있다는 게 다 불형인 것만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불식이 왔던 아니면 펑션이 왔던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변수가 왔던 이게 true이면 이 중괄호 사이에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불식이 false이면 이 중괄호 사이의 식은 건너뛰어지고 다음 명령 코드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법적인 거는 if를 쓰고 그다음에 불식이 오고 그 다음에 가로가 오는 거죠. 또 하나 문법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비교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이걸 이제 산술 연산자 또는 수식 연산자라고 해요. 말했듯이 용어는 굳이 안 들어오면 안 외워도 됩니다. 개념을 알게 되면 자연히 익혀집니다. 같다, 다르다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배워볼 연산자인데 이게 이제 비교 연산자입니다. 이게 이제 같다라는 연산자고요. 이게 다르다는 연산자예요. 그리고 이게 크다라는 연산자고요. 크거나 같다라는 연산자입니다. 작다라는 연산자고요. 작거나 같다라는 연산자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1과 1이 같느냐? 같죠. 그래서 이거는 true를 리턴합니다. 이거는 같음 연산자입니다. 같다라는. 그 다음에 1과 1이 다르냐? 이거는 false를 리턴합니다. 왜냐하면 1과 1은 같은데 다르냐고 물어보니까요. 1과 2가 다르냐? 다르죠. 그래서 true를 리턴합니다. 자, 1이 2보다 크냐? 이건 당연히 false를 리턴하겠죠. 왜냐하면 1이 2보다 작으니까. 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냐? 당연히 true를 리턴합니다. 왜냐하면 크거나 커도 true고 같아도 true예요. 이건 같은 경우죠. 1이 2보다 작으냐? 당연히 true를 리턴하죠. 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냐? true를 리턴합니다. 왜냐하면 작아도 true고 같아도 true니까요. 자, 결론은 이 모든 비교 연산자는 같느냐, 다르냐, 크냐, 크거나 같으냐, 작냐, 작거나 같으냐 이 모든 비교 연산자는 모두 불형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불형의 데이터 타입이 리턴되는 거예요. 그럼 if문과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가 텍스트 박스로 두 숫자를 받아서 합을 구하는 코딩을 했잖아요. 여기서 텍스트 박스에 빈 문자리 들어오면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Sum Numbers 버튼을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컴파일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시스템이 실행시킬 수 있는 코드로 바꾸는 작업인데요. 여기서 에러가 나서 실행 코드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걸 다 지우고 그리고 이것도 지우고 자, 실행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Sum Numbers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 합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그냥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에러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가 빈 문자열을 숫자로 바꿀 수 없다는 에러예요. 말이 되죠. 컴퓨터가 모르는 거죠. 빈 문자열을 어떤 숫자로 바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텍스트 박스에 들어오는 문자열이 빈 문자인지를 if문을 써서 체크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빈 문자열이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알레트를 줄게요. 빈 문자,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하라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이제 이 디버그를 멈추고요. 여기다가 위에다 작성을 할게요.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if를 쓰고 여기에 조건절이 와요. sum1의 텍스트. 자, 이게 빈 문자이냐? 같은 연산자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sum1에 들어온 텍스트가 이 문자열은 무조건 쌍따옴표로 엮입니다.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런데 쌍따옴표 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국 빈 문자열인 거죠. 그래서 sum1의 텍스트가 빈 문자열이면 이 중괄호 안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 sum1의 텍스트가 빈 문자열이 아니면 이 중괄호 안의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무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부터 실행이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sum1의 텍스트가 이렇게 빈 문자열이면 우리가 알러트 박스를 띄워주는 코드를 여기에 작성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띵 하면서 조그만 창이 하나 뜨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뭘 확인하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물어본다든지 뭘 잘못했으니까 수정하라든지 그런 창이 이미 우리가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메시지 박스라는 건데요. 이 메시지 박스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스템, 윈도우즈, 폼즈 안에 들어가 있는 압잭이에요. 우리가 이 메시지 박스를 바로 쓸 수 있는 이유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게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시스템이라는 툴박스 안에 윈도우즈라는 툴박스 안에 폼즈라는 툴박스 안에 있는 모든 툴을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이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메시지 박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메시지 박스 압잭은 메시지 박스 안에 메시지 박스가 이 show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소드가 펑션이에요. 이제 압잭이 가지고 있는 펑션인데 이 안에 우리가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sum1에 숫자를 넣어주세요.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이러면 sum1의 텍스트에 빈 문자가 들어갔을 경우 이 메시지 박스가 뜰 겁니다. 그리고 OK 버튼이 하나 나올 거고요. 펑션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야 할 게 있는데요. return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인데 펑션 안에서 언제든지 빠져나오고 싶을 때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지금 sum numbers click이라는 이 이벤트 핸들러 이 자체도 사실은 펑션이잖아요. 모양 자체가 보면 펑션 프로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 void라고 되어 있죠. return 타입이 void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return이라고 키워드를 바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바로 여기서 이 펑션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밑에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이 return 타입이 int형이다. 그러면은 return에서 반드시 int형 변수나 int형 값이나 아니면 int형을 return하는 어떤 다른 함수나 이런 걸 써줘야 돼요. 다음에 꼭 int형을 return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은 int형이 아니라 void니까 바로 return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코드를 보면은 sum1의 텍스트가 빈 문자리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요. sum1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라고. 그리고는 이 펑션을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빈 문자에 들어왔기 때문에 밑에 코드로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실행하면 컴파일에 에러가 나니까요. 자, 이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컴파일이 되어 실행이 됐죠. 자, 이 두 개 텍스트 박스에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sum numbers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더한 값이 여기에 표시되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빈 문자 sum1 텍스트에 빈 문자가 아무것도 적지 않았죠. 그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떠요. sum1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는 OK를 누르면 바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sum1의 텍스트가 빈 문자이냐를 체크해주는 건데 sum2의 텍스트도 체크를 해야겠죠. sum2의 텍스트도 왜냐하면 sum1과 sum2의 숫자를 합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빈 문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sum2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카피 페이스트를 할게요.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sum2의 텍스트가 빈 문자리면 sum2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표시를 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sum1의 텍스트가 빈문자일 경우 하파라는 이벤트를 발생시켰는데 sum1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sum1을 입력을 해요. 1이라고 10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sum2에는 텍스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빈문자인 거죠. 역시 하파라는 명령을 내리면 sum2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알러트 창이 뜨고 오케이 누르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기다리는 거죠 또. 그래서 비로소 sum2에도 숫자가 넘어왔을 때 두 개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sum1의 텍스트에 공배 문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배 문자가 스페이스가 들어오는 거죠. 스페이스는 빈 문자예요. 즉 아무것도 없는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을 때 스페이스로 간격을 띄우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공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백이 들어오면 여기서 비교할 때 true가 안 나와요. sum1의 텍스트에 만약에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만 true가 나와요. 스페이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 true가 나오죠. 그렇지만 스페이스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 스페이스와 빈 문자를 비교를 하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즉 여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여기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 공백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려는 시도에서 컴파일러 에러가 나게 될 거예요. 이걸 다 커버를 해주는 아주 좋은 펑션이 하나 있어요. 좋은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스트링이라는 객체 안에 있어요. 스트링이라는 객체 안에 is null or y space라는 펑션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 프로토타입 보이시죠? 프로토타입 보시면은 매개 변수로 스트링을 받아요. 스트링을 받아서 그 다음에 리턴 값이 불형입니다. 불형. 그래서 이걸 검사를 하죠. 매개 변수로 받은 스트링을 검사를 해요. 어떤 검사냐? 이게 null이냐 또는 whitespace냐 검사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true를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여기서 null이라는 말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설명하겠지만 아예 저장 공간이 안 잡힌 거예요. 저장 공간 이름은 적있는데 실제 저장 공간이 없는 경우죠. 지하철에 보관함을 만들려고 보관함 명패를 찍었는데 A1이라고. 근데 보관함 자체를 아직 안 만든 경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음에 whitespace는 빈 문자열, 공백 문자열, 그리고 탭도 whitespace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탭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공백 문자예요. 이것도 whitespace에 들어갑니다. 이런 is null와 whitespace 이런 편리한 펑션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우리는 잘 사용만 하면 돼요. 어떤 펑션들이 C샵에 존재하는지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펑션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있어요. 많이 쓸 것 같은데 없다? 그럼 내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체크하는 부분을 이 is null or whitespace라는 스트링에 있는 메서드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스트링에 is null or whitespace 그리고 매개 변수로 스트링이 들어가면 되죠. 이 sum1의 텍스트가 스트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식 자체가 불형을 만들어냅니다. null이거나 whitespace면 true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sum1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sum2도 바꿀게요. 이거로. 그래서 sum2 텍스트 박스에 들어온 텍스트도 읽어요. 읽어서 이게 null이거나 whitespace면은 숫자가 아니니까요. 숫자를 입력해 달라고 메시지 박스 띄우고 그리고 리턴을 합니다. 한번 이걸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제는 빈 문자가 아니라 공백 문자를 넣어 볼게요. 스페이스가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sum의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아는 거죠. 이 빈 문자가 숫자로 바꿀 수 없다는 거를.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숫자를 넣고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sum2죠. sum2에 스페이스를 넣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보면 sum2의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나오죠. 왜냐하면 sum2가 이게 지금 빈 문자열이 숫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그 발리데이션 이게 이제 인풋에 대한 발리데이션인데 우리가 벌써 하나를 한 거예요.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데 그 숫자가 null이거나 아니면 whitespace인가를 체크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null이거나 whitespace이면 사용자에게 알러트를 띄워서 숫자를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알러트를 띄우는 그렇게
밸리데이션을 하나를 완성을 한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의외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곳이 입력에 대한 밸리데이션하고 익셉션을 핸들링하고 디버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때는 실제 핵심 코드보다 손이 더 많이 가요. 익셉션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예제로 설명을 하고요. 일단 밸리데이션이 뭔지 설명을 할게요. 사용자로부터 또는 다른 펑션으로부터 펑션이나 어떤 다른 또는 파일로부터 어떤 값을 읽을 때 그 값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걸 따져야 돼요. 그게 밸리데이션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놓았을 때 사용자들이 절대 우리가 원하는 행태로만 사용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 못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버그를 찾아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면 안 되지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못쓰게 프로그램상에서 막든지 아니면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처리되게 하든지 해야겠죠. 자, 다시 계산기로 돌아와서요. 두 숫자 입력을 텍스트 박스로 받아들이는데요. 빈 또는 공백 문자가 들어오는 건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넣고 Sum Numbers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동작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실행시켜 보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죠.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부분에서 빈 문자를 숫자로 못 바꾸듯이 빈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가 없듯이 컴파일러가 숫자가 아닌 문자예요. A, B, C, D 이런 거를 어떤 숫자로 바꿔야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면 sum1의 텍스트를 받았어요. 이게 빈 문자 또는 공백 문자인가를 처리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숫자로 바꿀 수 없는 문자인가를 체크를 하면 되죠. 이걸 체크해주는 펑션이 있지 않겠어요? 생각하고 찾아보면 실제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int 32에 여기서 적어줄게요. 32에 try parse를 쓸 거예요. 또는 int에 있는 try parse를 써도 돼요. 우리 왜냐면 이제 int형으로 바꿀 거니까 int에 있는 try parse를 쓰면 되는데 이거는 또 마우스를 여기 올려놓고 보면은 이제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나오죠. 보시면 리턴이 불형이에요. 그죠? 리턴이 불형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스트링이고 스트링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out, int, result 이렇게 돼 있죠. int형을 바꾸는 시도를 하는데 바꿔지면 true를 하고요. 이 펑션은 안 바꿔지면 false를 리턴해요. int형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는데 바꿔지면은 true를 리턴하고 리턴이 불형이잖아요. int형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는데 바꿔지면은 true를 리턴하고 이 펑션 자체가 바꿔지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요. 그리고 그 어떤 걸 이제 숫자로 바꾸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매개 변수예요. 숫자로 바꿀 문자열이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int형 변수가 하나 들어가는데 다시 보면은 out이라는 키워드, out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out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함수를 설명할 때 얘기를 또 안 했었는데 함수의 매개 변수로 out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함수 안에서 그 매개 변수의 값을 넣어줍니다. 즉 함수 안에서 그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어떤 값을 넘겨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out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인자는 값을 함수 안에서 받아올 거예요. 이 try parse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간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서 그 값이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요. try parse return 값이 true이면 숫자로 바꾸는 걸 성공했다는 뜻이고 그 숫자가 두 번째 인자로 넘어와요. try parse return 값이 false이면 숫자로 바꾸는 걸 실패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인자는 값의 변화가 없어요. 자, 이걸 이용해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여기에다가 우선은 처음에 첫 번째 숫자 sum1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했으니까 빈 문자열이거나 공백 문자열이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sum1의 값이 숫자로 바꿀 수 없는 문자열인가를 체크를 여기서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int에 try parse 여기에 첫 번째 이제 매개 변수가 숫자로 바꿔볼 그 문자열이에요. 텍스트죠. 두 번째 인자가 이제 out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잖아요. 함수 프로토타입에 이 out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int형 변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int형 변수가. 우리 지금 int형 변수가 여기에 지금 없죠.
인투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투의 변수를 이렇게 할게요. 넘버 원이라는 인투의 변수와 넘버 2라는 인투의 변수를 위에서 선언을 하고요. 제로를 일단 기본 이니셜 값으로 놓고 여기서는 어차피 요 밑에 코드는 다 바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넘버 원이라는 변수를 여기서 넘버 원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니셜로 초기 값으로 제로를 넣어놨어요. 이 넘버 원이라는 변수를 try parse라는 펑션의 두 번째 인자로 넣어요. 근데 out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someone의 텍스트 값을 이 펑션 try parse라는 펑션이 뭘 할 거냐면 someone의 텍스트라는 값을 숫자로 바꿔서 성공을 한다면 그 숫자를 넘버 원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펑션이 호출된 다음에는 넘버 원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someone의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이 someone의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숫자로 바뀌어서 넘버 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숫자로 바꿀 수 없는 문자열이라면 이게 false가 되겠죠. false가. try parse가 실패한 거예요. false가. 넘버 원이라는 변수에는 값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펑션 자체가 false를 리턴하는 거죠. false가 false일 경우 false와 false는 같느냐? 그때는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메시지 박스를 또 띄울게요. someone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똑같이 쓰죠. 뭐. someone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someone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써올게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요 메시지 박스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um2의 텍스트 두 번째 문자도 여기서 받을게요. 두 번째 문자도 여기서 체크를 할게요. sum2의 텍스트에 있는 문자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볼 텐데요. 그 숫자를 바꿔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number2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sum2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입력했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코드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넘버1에는 sum1의 텍스트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테고 넘버2 이 변수 넘버2에는 sum2의 텍스트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를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는 넘버1과 넘버2에는 숫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숫자를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다 중간에서 리턴이 되면서 다 빠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um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문자를 넣어요. 숫자를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러면 sum1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숫자를 넣었어요.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문자를 넣었어요. 막 이런 문자를 넣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sum2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러면 지금 우리가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입력받는 두 숫자에 대한 발리데이션이 다 끝난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입력에 대한 발리데이션은 다 해결한 것 같아요. 입력에 대한 발리데이션을 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텍스트 박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값을 검증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유저로부터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싫으면 또 다른 방법은 사실 더 좋은 방법인데 UI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텍스트 박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숫자 버튼을 줘서 그걸 클릭함으로써 값을 입력받는 거죠. 아예 문자를 못 쳤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겠죠. 숫자 버튼이 눌리면 프로그램에서 알맞은 숫자를 넘기면 되니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텍스트 박스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텍스트 박스에 문자를 치면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이벤트에서 숫자 키가 아니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UI를 아예 바꾸는 방법을 써볼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좀 더 사용자를 고려한, 사용자를 배려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끼워 넣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썸1에 들어온 텍스트가 널이거나 아니면 이제 빈 문자인가를 체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썸1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메시지 박스가 뜨는데, 그런 다음에 포커스 자체가, 우리가 포커스를 하면은 컨트롤들의 그 커서가 이제 바로 쓸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경우는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썸1에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썸1에 포커스를 주는 거죠. 포커스를 주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썸1이라는 압젝의 컨트롤이죠. 이 컨트롤에 포커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썸1에 포커스가 가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썸1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걸 숫자로 바꿀 수 없는 경우예요. 그죠? 이럴 경우는 포커스도 썸1 텍스트 박스에 주고,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숫자로 바꿀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바로 숫자 키를 쳐서 바꿀 수 있도록 현재 그 들어와 있는 문자를 다 셀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그것도 펑션으로 메서드가 다 존재를 해요. select all이라는 게 썸1이나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자들을 다 지금 셀렉을 해서 선택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커스를 주죠. 이렇게 해두면 잘못 입력을 했지만 잘못 입력을 했다는 알러트를 받고 나서 그거를 OK 버튼을 눌러서 알러트를 없애고 나면 바로 썸1이라는 텍스트 박스에 숫자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보이는 건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일단 썸1에 빈 문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썸1이라는 텍스트 박스에 이렇게 포커스가 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포커스를 마지막 텍스트 박스에다 둔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썸1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오죠. OK 버튼을 누르면 포커스가 바로 썸1에 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바로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썸1 텍스트에 만약에 숫자로 바꿀 수 없는 문자를 넣었어요. 뭐 숫자를 이렇게 넣다가 잘못해서 뭐 Q를 하나 더 쳤다고 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 버튼을 눌렀을 때 썸1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뜨면서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잘못된 문자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포커스도 가 있고.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여기 클릭할 필요 없이 숫자를 바로 입력하면은 바로 수정이 되는 거죠. 이게 사용자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코드가 되겠죠. 사용자를 좀 배려하고 사용자가 좀 더 사용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UI에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많은 시간을 쏟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용자들이 어떤 걸 잘못했을 때 또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겠다. 그걸 잘하는 게 이제 UI를 잘 만드는 건데, 그 작업이 사실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작업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